수많은 별처럼 하늘을 수놓은 드론들. 드론쇼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드론쇼의 정점에는 오늘 살펴볼 아르스 일렉트로니카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시에 위치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과학계나 예술계에 익히 알려진 융복합 센터이자 플랫폼입니다. 또 1979년부터 매년 전자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미디어 아트 축제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명성을 쌓아오고 있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은 1년에 단 5일 오스트리아의 린츠시 전역에서 개최되는데요. 인구 20만 명이 살고 있는 린츠시에 매해 약 10만 명의 방문객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은 2명 중 1명이 외부인일 거라는 걸 생각하면 린츠시 전체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그 자체가 되는 셈이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탄생 배경을 보면 페스티벌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가 위치한 린츠는 본래 대표적인 철강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세계적으로 철강 산업이 침체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졌고 린츠시는 철강 산업에 의존했던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죠. 이때 린츠시가 주목한 것은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었습니다. 철강 산업의 유지 발전과 동시에 도시의 주요 성장축으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예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미래 도시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죠. 또 마침 1977년부터 19세기 후반 유럽을 대표하던 음악가였던 안톤 브루크너를 기리는 브루크너 페스티벌을 린츠시에서 개최하게 되며 공업도시였던 린츠가 문화도시로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브루크너 페스티벌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던 것이 바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였습니다. 방송사 지부장, 음악 프로듀서, 전자음악가, 물리학자 등으로 이뤄진 창단 멤버는 도나우 강변에서 콘서트와 문화공연, 레이저쇼 등을 진행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페스티벌이 2년마다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높아지자 1983년부터는 매년 열리게 되고요. 산업과 기술, 예술을 융합한 행사가 알려지며 1987년부터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고 예술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분야를 정해 국제 경영대회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페스티벌과 경연대회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행사 규모가 점점 커지며 린츠시는 행사를 주관하고 행사 결과물을 전시하는 공간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센터를 건축하며 또 동시에 퓨처랩도 함께 설립하였는데요. 퓨처랩은 한마디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의 미래를 생각하는 곳으로 예술 분야의 작업실과 과학기술 분야의 실험실 역할을 하는 R&D 센터를 표방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 플레이어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도 바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퓨처랩인데요. 퓨처랩은 아티스트, 프로듀서, 과학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하며 자연스럽게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이끌어냅니다. 센터에 전시할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융합 연구, 미래 연구도 수행하죠. 어떤 연구들일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퓨처랩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퓨처랩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를 제시하기보다는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틀을 얽매이지 않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회나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으로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죠. 무인 항공기, 자율주행 자동차용 인공지능, 복잡한 데이터의 시각화, 회사의 기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전 응용 프로그램, 참여예술 설치 및 유전 실험 등을 다루고 있죠. 퓨처랩이 타기업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이들이 모여 추구하는 바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퓨처랩은 2018년 독일의 의료기기 회사인 지멘스 헬스니얼스와 함께 벌추얼 아나토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6곱하기9m의 3D 환경에서 인체의 장기나 기관부터 미세 혈관까지 인체를 자유롭게 확대하고 축소하며 뇌에서 대동맥까지, 척수에서 다리 정맥과 발가락 뼈까지 비주얼라이징 하였죠. 이 프로젝트엔 퓨처랩의 딥스페이스 8K 기술과 지멘스의 VR 해부학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흔히 VR 기술을 떠올리면 영화나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적인 분야에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퓨처랩과 지멘스의 협업은 VR 기술이 앞으로 의료계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었죠. 또 퓨처랩 팀은 자율주행이 화두로 떠오르기 한참 전인 2014년 벤츠와 함께 자율주행차와 보행자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윗 로보카셋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운전할 때를 생각해보면 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 간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인 소통이 오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미래의 자율자동차는 보행자를 인식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등을 보행자가 파악하기 힘들다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퓨처토크 로보틱스 회의에서 미래 자동차와의 상호작용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연구와 실험장을 마련했죠. 퓨처랩은 드론 기술인 스팍셀 기술을 통해 벤츠의 자율자동차와 보행자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즉시 하늘에 떠있는 드론이 LED의 색상 변화로 보행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미처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인문학적인 요소를 퓨처랩과 함께 고민하고 솔루션 방향을 설정해본 프로젝트였습니다. 퓨처랩 팀이 보유한 드론 기술은 자체 소프트웨어를 가지며 드론의 3차원 움직임을 제어한다는 강점이 있었는데요. 퓨처랩은 드론 기술로 벤츠 이외의 다른 기업들과도 협업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서 엿본 드론 퍼포먼스도 퓨처랩과 인텔의 기술이 융합된 결과였는데요. 2016년 퓨처랩은 인텔과 함께 시드니에서 100대의 드론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공연하는 드론백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퓨처랩이 보유한 스팍셀 기술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LED가 장착된 드론을 음악과 동기할 수 있었고 LED가 깜빡이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인텔에서는 리얼센스라는 3D 카메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3차원 공간 그 자체를 인지하고 깊이감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었죠. 리얼센스 카메라를 단 드론은 자체적으로 장애물을 인식하여 피해갈 수 있었고 하늘에 떠있는 100대의 드론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로운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던 이유였습니다. 퓨처랩의 드론 기술과 인텔의 리얼센스 기술은 이후 꾸준한 R&D를 통해 더 빠르고 많은 드론을 동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 나아갔는데요. 2018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창올림픽에서 1218대의 드론 퍼포먼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인텔 창립 50주년엔 2066대의 드론이 퍼포먼스를 펼치며 아주 빠른 기술 발전의 속도를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퓨처랩과 인텔의 협업은 드론의 기존 활용 범위였던 비행장치 분야에서 예술 분야까지 폭넓게 적용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사례였습니다. 또 2020년엔 일본의 태블릿 회사인 와콘과도 협업했는데요. 퓨처랩이 가진 드론 기술 스팍셀과 태블릿 기능을 융합해 하늘을 스케치 삼아 드론으로 그림을 그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태블릿에 펜으로 선을 그리면 선을 따라 드론이 이동하고 드론에 탑재된 LED로 색이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드론이 예술활동이나 퍼포먼스의 도구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시도였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퓨처랩은 이렇게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형성하는 R&D 기관으로서 응용과학 분야의 전략과 방법론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 단체들과의 협력으로 개발되고 있는 퓨처랩의 프로젝트들은 창의적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며 이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을 선보이고 있죠. 미디어 아트, 건축, 디자인, 가상현실 등 예술 분야의 작업실, 그리고 자동차, 로봇 등 과학기술 분야의 실험실, 이들을 함께 운영하며 미래의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퓨처랩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목표와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것들은 여전히 숨겨져 있다. 어느 누구도 디지털 혁명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알지 못한다. 과학과 기술을 예술과 매개하며 권위와 인지도를 지닌 대형 기관이자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디지털 혁명이 미래의 예술과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생생히 보여주는데요. 전혀 다른 분야의 시너지를 통한 혁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기저에는 르네상스 발상지인 유럽인의 신념이 묻어나는 듯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역시 내부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 더 큰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열어간다는 점에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와콤, 벤츠, NTT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 참여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역시 스타트업과의 협업과는 또 다른 오픈 이노베이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는 기업들이 비즈니스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풀거나 혹은 반대로 사회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비즈니스적으로 풀기 위해 예술적 사고와 기술을 결합하고 있죠. 융복합의 시너지가 꽃피우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와 각기 다른 플레이어 간의 협업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추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미래의 혁신 앞에 문을 활짝 여는 시도들이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만들어낼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